IPO 업무만 한 24년 정도 하신 이사님이시고요. 저는 다른 회사에 있다가 이제 키움증권 IPO 팀으로 와서 IPO 업무를 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우리 김수찬 대리는 한 4년 차 지금 IPO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그 많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1차적인 어떤 목표로 IPO까지 부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좀 IPO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표님도 계실 거고 아직은 좀 막연하게 그런 목표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뭐 한 7년 정도 IPO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프로세스도 IPO라는 게 상당히 프로세스도 길고 내용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IPO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1시간 내에서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기고 발표 후에 이제 자유롭게 Q&A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의 순서는 IPO 시장 현황이나 어떤 IPO가 공모 시장에 대한 현황, 그리고 결국엔 IPO의 일적 관문은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 승인이 일적 관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심사 절차나 요건, 트랙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뒤쪽에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키움증권 소개 간단하게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IPO 시장에 대해 얘기할 때 결국에는 국내 증시 현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부평 관세라던가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중동의 어떤 재정학적 문제나 전쟁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탄핵, 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적인 요소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25년 상반기에는 좀 증시가 상승이 좀 제한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동성 공급은 좀 충분해질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 이런 표현을 지금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증시가 우호적인 증시 현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증권가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IPO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24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IPO 공모만 하면 밴드 상단 초과 되는 금액으로 가격 결정이 됐다면 하반기에는 상단 가격도 많았지만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 가격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여기에는 또 숫자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실제로 공모를 했는데 가격이 안 나와서 철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공모를 진행했지만 가격이 안 나와서 철회한 회사들도 5개에서 10개 회사 정도 되는 회사가 있었고 좀 공모 시장이 하반기에 다소 침체됐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공모가 하단으로 확정된 기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회사의 산업 투자자 관심이 좀 낮은 산업이었다던가 아니면 과도한 밸류에이션 때문에 공모가가 하단으로 결정된 사례가 좀 많았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성장성이 높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흥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좌측 하단 그래프는 5개년 IPO 현황인데 매년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회사가 거래소 상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이후 IPO 시장 전망은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서서 증시 전망을 봤는데 25년 하반기 증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대여급, 뭐 조단위 대여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빅딜들이 성공이 되면 중소형주 IPO도 같이 따라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1차 방문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예비심사 동향은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100개 기업이 예비심사 신청을 하면 보통 70개에서 75개 예비심사 승인율은 약 75% 정도를 최근 몇 년간 유지해오다가 여기 24년 그래프를 보시면 65%로 승인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일선에서 느끼기로는 어떤 심사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트리거가 된 게 작년에 뭐 파두 사태, 뭐 이노그리드 사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특례 상장 기업 아직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거래소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특히 사업성적인 부분이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미승인된 회사가 많아서 24년에는 예비심사 승인율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25년도도 현재도 거래소의 좀 깐깐한 심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미승인된 주요 사유는 결국에는 사업성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이제 경영 투명성, 뭐 도덕성, 그다음에 내부 통제 미흡 이런 사유가 예비심사 미승인 철회 사유로 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회사분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금 들어서 4개 회사 분들이 참석을 한다고 들었고 저희도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제 플랫폼 회사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업종의 IPO 현황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봤고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거래소 통계 자료나 이런 데서 플랫폼 업종이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비심사 진행하고 상장한 회사들이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플랫폼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들을 저희가 조금 구분을 지어서 자료를 좀 취합을 했고요. 최근 5개년 플랫폼 업종의 회사들은 한 34건 정도가 예비심사 청구를 한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74% 정도인 25개 회사가 승인을 받은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조금 범위가 크다 보니까 조금 구분을 좀 짓다 보면은 이커머스나 유통 플랫폼 한 회사가 한 6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5건이 승인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기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회사가 28개 중에 20건 정도 승인을 받아서 전체적인 플랫폼 업종의 승인율은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한 74%, 75% 정도 승인을 받은 걸로 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저희가 거래소의 예비심사 상장 트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가는 일반 상장 트랙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직 이익을 시현하지 못한 테슬라 상장이라던가 혹은 기술성 평가를 받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술 특례 상장이나 사업 모델 특례 상장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상장 트랙이 있는데 여기 이 플랫폼 업종의 회사들도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처럼 다양한 형태로 예비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일반 상장 트랙이나 기술 특례 상장 트랙이 좀 많은 걸로 표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기술 특례 상장 트랙은 주로 소프트웨어 업종,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긴 플랫폼 회사들이 주로 활용한 걸로 확인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이커머스나 유통 플랫폼 쪽은 이익을 시현하고 가는 일반 상장이나 사업 모델 트랙, 요 트랙을 많이 활용한 걸로 보이고, 일부 회사는 이익 미실현 트랙도 활용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을 좀 리스트를 좀 해보는 거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표가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회사들 리스트이고요. 오른쪽은 미승인 또는 철회한 회사 리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비심사를 할 때 승인, 미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회사는 승인 받았고 어떤 회사는 미승인 받았다는 이 기준을 삼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냐,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냐, 이런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플랫폼 사업 모델에 좀 독창성이 있냐, 기존 경쟁사랑 단순히 똑같은 플랫폼인지 아니면 이 회사만의 독창적인 어떤 사업 모델, 수익 모델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게 질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왼쪽의 승인 기업과 오른쪽의 미승인 기업 중에 대표 사례를 저희가 조금 뽑아봤고요. 요 장표는 이제 승인 케이스로서 블루에텍가 올해 초에 상장한 미트박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좀 사례로 가져왔고, 블루엠텍은 잘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의약품 유통 시장 안에서 좀 독창적인 플랫폼을 운영을 했고, 이제 온라인 형식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진행하면서 어떤 재무적으로도 매출 성장성 그리고 영업이익 턴어라운드하는 재무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가운데 표를 보시면 22년에서 23년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예비심사 신청을 했는데 그 전년도부터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자긴 했지만 이제 턴어라운드의 흑자가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재무적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 미트박스 글로벌은 여기는 이제 이익을 시현하고 상장을 트라이한 일반 상장 케이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시현하고 있는 점,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실적 성장성이 중요하게 승인 요소에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회사들만의 어떤 플랫폼의 사업 모델의 독창성, 이런 것들이 아마 심사 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경우 공모는 블루엠텍은 좀 잘 돼서 상단에 상장을 했었고요. 상장 시총은 한 1,000억 정도 성장한 걸로 확인됩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하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공모 수요 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봤냐에 대한 이견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시기에는 또 공모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시기거든요. 작년 하반, 작년 말. 그래서 그런 공모 시장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도 영향을 미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미승인 케이스의 대표 사례를 좀 가져왔고요. 화장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 사례와 모바일 식권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식신 사례를 가져왔고, 두 개 회사 모두 사업 모델 트랙으로 예비심사 신청을 한 케이스고요. 이제 다양한 미승인 사유가 있겠으나 저희도 이제 공식적으로 미승인 사유가 보도되거나 기사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미승인 사유는 추정을 한 건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앞에 블루엠텍이나 미트박스 글로벌 사례처럼 재무적인 숫자를 확인을 해 봤을 때 버드뷰 같은 경우는
매출은 분명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나 단기 순이익이 계속 큰 폭의 적자를 시현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식신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 것 같고 계속 영업이익이나 단기 손실, 적자를 시현했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 실적 성장성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됐을 거고, 그렇다면 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이 회사의 플랫폼 사업 모델에도 결국은 뭔가 성장성의 의문 부호가 붙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일반 상장, 이익미 실현,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 트랙 이런 상장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다양한 회사가 이제 상장을 예비심사 신청을 하다 보니 거래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트랙을 다양화해놨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하는 트랙이 일반 상장이고요. 일반 상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20억 이상 시현하고 상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허들이고요. 그리고 이익 미션 기업 상장은 테슬라 상장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보통은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기간 산업 등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회사가 활용하는 트랙이고요. 그리고 아직 실적은 충분하지 않지만 특히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뭐 AI 관련 업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평가라고 부르는 기술성 평가를 등급을 받고 예비심사 신청을 하는 혁신기술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독창적인 사업 모델로 상장 청구를 하는 사업 모델 트랙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 두 가지는 저희가 일반 상장 트랙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가운데 혁신기술 트랙이랑 사업모델 트랙은 특례상장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이 특례상장인 경우에는 아무나 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 앞단에서 기술평가라는 걸 받아야 되고 다만 차이점은 혁신기술 트랙은 거래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서 평가 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이 평가 등급이라는 것은 두 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데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사업모델 트랙은 거래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이 아니라 주관사가 임의적으로 평가기관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받고 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혁신기술 기반 트랙 그리고 사업모델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요거는 추후에 시간이 되실 때 이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거래소가 평가기관을 지정했냐 안 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사실은 거래소 예비심사 단계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펙합병 상장과 뭐 이익 실현 상장을 좀 구분해 놓은 자료표이고요. 여기도 이제 추후에 시간이 되시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차이는 스펙합병 상장은 이제 공모 단계에서 어떤 기관의 수요 예측을 받는 공모 행위가 없고 기존에 상장되는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서 앞단의 예비심사 거래소 심사 과정은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뒷단에서 공모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보통 이제 스펙 합병이 아닌 직상장인 경우에는 공모를 하고 스펙 합병인 경우에는 공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기술 트랙이나 사업모델 트랙에 대한 이제 특례 상장에 대한 조금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상장과 특례 상장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상장은 일정 규모의 이익을 실현해야지 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특례 상장은 그런 경영 성과 요건은 없으나 앞단에 이제 기술 평가를 받고 등급을 받고 예비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가장 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진입 제도적인 차이 외에도 퇴출 제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 실질 심사로 넘어게 돼서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뭐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퇴출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장사가 된 이후로도 재무적으로 어떤 매출액이나 손익 관리는 계속 돼야 되는데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한 경우에는 상장 후에 최초 5년간, 뭐 3년간 적용이 유예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장인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또 시현을 해야지 최소 기준을 넘어야지 퇴출이 되지 않는 반면에 특례 상장은 몇 년간 유예 조건이 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최근에 제도 개편된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년 1월 달에 금융위 금감원 이제 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좀 보도를 냈고요. IPO 제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IPO 제도 관련해서는 비합리적인 수요 예측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조정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장 폐지 제도 관련해서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장 폐지 제도 개선 관련해서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가 됐고 폐지 절차가 효율화가 됐는데 이 상장 폐지 요건 강화 기준점 중에 재무적인 요건,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사실 연간 30억 이상만 됐으면은 최소 기준을 넘었는데요. 이제 매년 연도별로 상향을 해서 29년도부터는 코스닥 상장사인 경우에는 매출이 연간 100억 이하가 되면 바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 재무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퇴출 조건과 관련된 요건인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IPO 예비 심사 단계에서도 이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냐. 왜냐면은 상장하자마자 관리 종목으로 빠지는 거는 이제 상당히 거래소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무리 기술 특례 상장이든 사업 모델 상장이든 결국에는 이익 요건도 보겠지만 매출 요건을 최소한 100억으로 보진 않겠냐. 이런 게 질적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